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좀 병원 일이 많아가지고요. 좀 늦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야외 활동을 좀 했는데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금방 얼굴이 까맣게 탄 것 같습니다. 이제 햇살이 따가우니까요. 밖에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 꼭 끼시고 선크림도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앞에 그 들장미라 그러나요? 예,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던데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벌써 5월도 이제 막바지고요. 네, 5월에는 행사도 많고 휴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금방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그런 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관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험관 시술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했는데도 또 잘 안 돼서 좌절하는 그런 부부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뭐 이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말해주는 시험관 시술의 세길. 대한민국에서 요즘 점점 더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출산이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 20명에 1명은 이미 시험관 아이일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매번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매일 초음파 검사를 받고 몸과 마음 모두 지치는 긴 여정을 견뎌야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지쳐 눈물 짓는 여성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이 힘겨운 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룬트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이 연구는 시험관 시술에서 어떤 배란 유도제를 쓰느냐가 산모의 유전자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의 경험과 평균적인 반응에 기대어 약을 선택해 왔다면 이제는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 더 잘 맞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는 FSH 수용체의 N680S라는 유전자를 분석해 S형 유전자는 소변 유래 호르몬 UFSH, NN형 유전자는 재조합 호르몬 RFSH를 사용할 때 임신과 출산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유전자에 맞게 약을 투여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임신율이 51대 40%, 출산율은 40대 29%로 훨씬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병원에 가고 한 번 더 주사를 맞고 한 번 더 기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시험관 시술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소모되는 과정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삶의 큰 위로가 됩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력 부족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이번 연구는 마치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고 다정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밀한 유전자 분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간편한 유전자 검사 도구인 면봉 검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긴 대기 시간 없이 면봉으로 간단히 입안을 문지르면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색깔로 표시되는데 핑크색이면 UFSH, 노란색이면 RFSH를 선택하면 된다는 아주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직접 스타트업도 설립해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이 검사를 전세계 IVF 클리닉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관 시술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밀 의료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더 많은 부부가 덜 아프고 덜 지치며 생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연구가 보여준 방식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한 방식으로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기까지의 길은 종종 바람 앞이 촛불처럼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람을 막아줄 유리벽 하나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부부에게 이 연구가 조금 더 따뜻하고 환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시험관 나기 하시는 분들 이제 고생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주사를 뭐 직접 이제 배에다 찔러서 놓는데 그게 이제 배란 유도제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FSH라는 건데요. 폴리큘라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 그래서 난소에서 그 난포를 자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게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에서 많이 높아져서 폐경기 여성의 소변을 모아서 예전엔 그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UFSH, 유린 FSH라 그러고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밖에서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리컴비넌트 FSH라 그래서 RSFH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UFSH가 조금 더 싸고 RFSH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U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R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는데,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이 FSH 수용체가 N타입이 있고 S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타입하고 S타입이 각각 잘 맞는 호르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 해보니까 호르몬 타입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면 훨씬 더 배란도 잘 되고 임신 성공률도 많고 신생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맞춤형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실용적이고 중요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실패하더라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10번, 20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성들의 고통이 점점 심한 거잖아요. 주사 맞는 것도 힘들고 또 왜 자꾸 안 되지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안타깝고 뭐 그런데 한 번, 두 번이라도 실패 횟수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성공률을 보면 한 10% 이상 이렇게 높여주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시험관하게 하는 직전에 이렇게 받아볼 필요도 없고, 산모의 기본 검사로 들어가서 어떤 타입의 FSH 유전자인지 한 번만 검사해 보면 계속 그 주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면봉으로 입안 긁어 가지고 한 129가지 정도 유전자 검사하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이 검사도 같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 놓는 게 어떨까. 물론 특허가 걸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체질을 알아보는 하나로 그렇게 해 놓으면 여성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엔도크리놀로지라는 잡지고요. 엔도크리놀로지가 내분비학입니다. FSH 리셉터 N680S 지노타입 가이디드 고나도트로핀 초이스 increases cumulative pregnancy and live birth rate after in vitro fertilization. 제목이 좀 긴데요. in vitro fertilization이 IVF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관하기를 말하는 거고요. 임신이라는 거는 사실 수정해가지고 착상까지 되면 이제 임신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regnancy rate라 그러고, live birth rate라는 거는 이제 개가 잘 자라서 아기로 태어나는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pregnancy rate가 조금 더 높겠죠. 임신이 됐다가 38주를 잘 버텨야지 라이브 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유산이나 사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pregnancy rate, birth rate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나도트로핀이라는 게 이제 FSH를 주는 거를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N680S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요거 고나도트로핀을 선택하는 거, 이게 출산율하고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확률을 높여준다. 이게 전체 스터디 개요인데요. 모두 1466명인데요. 그 중에 991명은 유전자 검사 없이 그냥 임상의사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 재조합 FSH냐 또는 유린에서 나온 FSH냐 이렇게 맞게 된 거고요. 475명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건데, 이걸 일단 반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유전자 재조합 FSH를 놓고 이쪽은 유린에서 나온 FSH를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NS, 그러니까 S가 들어있는 타입하고 NN 타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기본적으로 NN 타입이 이 S 타입보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175명, 61명 이렇게 나눠지고, 이쪽은 160명, 79명 이렇게 나눠졌죠. 그랬을 때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NN이 맞는 경우 이게 이제 잘 좋은 매칭이란 거거든요. 그게 61명이었고, 유린 FSH를 NS나 SS, S가 섞인 타입이 맞은 사람이 160명. 이게 이제 또 좋은 조합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로 제대로 된 조합으로 맞은 사람이 221명,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이 991명.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출산율하고 또 임신율을 이제 비교를 했다는 거고요. 유전자 타입이 NN 타입인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FSH나 소변에서 나온 FSH나 어느 거를 쓰더라도 임신율이 한 46에서 47%, 출산율이 34에서 38%일 정도로 이제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 S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FSH를 쓰면 임신 성공률이 43%인데 U를 쓰면요, 소변 유래를 쓰면 53%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37에서 43%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전자형이 S가 있는 경우에 이때는 유린 FSH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테이블 3은 그 FSH를 어떤 종류를 썼느냐에 따라서 난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채취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NN 타입인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RFSH를 쓰면 난자가 한 12개 정도로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NN 타입인 경우에는 뭐 U를 쓰나 R을 쓰나 임신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R을 쓰는 게 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할 때 그 개별화를 안 시키고 그냥 경험에 따라서 스탠다드하게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임신율은 40%, 출산율은 29%인데 유전자에 맞춰서 N타입인 경우에는 그 제조합 FSH를 쓰고, S타입인 경우에는 소변에서 나온 FSH를 쓰면 임신율이 51%로 올라가고 출산율도 40%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춤의학 또는 정밀의학이라고 한다. 또 논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관하기 PDF 이 파일을 올려놓고 이 논문을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줘 했더니 한 이 정도 길이로 나오는데요. 네,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길고 자세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미나이에 넣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거든요, 제미나이. 그런데 쭉 보시면은 연구 방법이 훨씬 자세하게 어떤 연구가 대상이고 어떤 사람을 제외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실험실 연구는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고요. 결과는 훨씬 그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GPT 그 유료 버전 4.0보다 이 제미나이 2.5 플래시 그 무료 버전이 더 정리를 잘 해주는구나, 그렇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몇 개 논문을 더 놓고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미나이가 훨씬 더 요약을 깔끔하고 또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딥 리서치라는 건 아직 안 해봤는데 이거 써보면 굉장히 또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 시대는 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유료로 썼더라고요. 한 달에 한 3만원씩, 그러니까 한 18개월 썼으니까 한 50만원 이상 그걸 썼는데 이제는 돈 내고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제미나이 또 이제 프로로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클로드에서 그 소네트 4.0이란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무료로는 체험을 못해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미나이 2.5 프로가 날지 소네트 4.0이 날지는 한번 좀 지켜보다가 유료 결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무료로 쓰신다 그러면 제미나이를 쓰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GPT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제미나이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논문에 있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게 보급이 돼서 산모들이 많이 고생 안 하고 한 번이라도 덜 주사 맞으면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챗GPT 4.0 유료 버전하고 제미나이 무료 버전 한번 비교해 드렸는데, 제가 쓰는 영역에서는 제미나이 그 무료 버전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요. 인공지능 처음 하시면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미나이부터 먼저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